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시나? 나는 왜 나가나?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일단 저는 이번 대회 때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가 있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금껏 그래왔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마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최대한 부합할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할 거고, 내추럴 보디빌딩이 아니면 저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으로 이제 원정을 떠나기 전에 공항입니다. 대회 브이로그가 될 것 같은데요.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처음 대회 나가게 됐던 계기가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가면 1등 할 것 같은데, 이런 주변의 권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쿨가이 컨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나가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기왕 나가는 거 최대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라는 마음에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미스터 청주 선발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최근 건망졌던 게, 저는 사실 주변에서 저 몸 좋다 좋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다 보니까 진짜 제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약물 사용자들 제외하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좁아 터진 마음으로는 나 빼고는 다 여기 내추럴 없다, 다 약물 사용자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3등을 했으니까 난 그래도 꽤나 잘했다, 난 1등이다 라는 자기 위안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라는 게 2017년도 8년도 기점으로 갑자기 또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보로 3분 거리에 마트가 있어서 가서 빨리 장 보고 빨리 먹어야 돼요. 저희 좀 밴딩 중인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추럴 대회 생기면서 저도 이제 이 내추럴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내가 저번에는 약물 사용자들이랑 경쟁해서 3등 했으니까 내추럴들끼리만 경쟁하면 내가 1등 하지 않을까? 남자라면 이게 뭔가 1등에 대한 갈구가 있잖아요. 뭔가 경쟁과 줄 세우기에 대한 그 맹목적인 추구가 있어요.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런 본능인지 몰라도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등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으로 나갔었고, 거기서 이제 3등을 하고, 피지크에서는 체급 2등 했는데 몸이 너무 좋기 때문에 2등이지만 우리가 프로카드를 주겠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 ICN 프로가 됐고, 프로가 됐으니까 뭐 해야 돼? 프로쇼 한번 나가보자. 이거 약물 사용자들만 하는 건데 원래 내추럴도 프로쇼가 있구나, 이거 좋다, 그럼 나가보자. 좋은 애들만 프로가 되니까 내가 좋은 애들 중에서 얼만큼인지를 한번 보자. 거기서 1등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해외도 나가니까 좋고, 나가서 정말 운이 좋게 1등을 했고, 연달아 4번의 멘즈 피지크에서 프로 우승을 했죠. 그 중간중간 국내 대회도 많이 참여하고 다른 단체도 나가고, 그러고 여러 이제 일련의 일들이 있고 생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WMF 프로를 넘어서 WMF를 손꼽히는 보디빌딩 대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한국 단체를 이제 이끌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선수로서도 욕심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래 11월에 예정된 월드 챔피언십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해서 좀 계급장 떼고 한다고 그러죠. 좀 속된 말로. 그렇게 다시 도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인 중에 이 WMF 프로 우승을 한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하고, 그거를 기세를 삼아서 선수들이 그걸 보고서 같은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됐죠. 원래 계획은 올해는 대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지금 대만 현지에 와 있는데, 다이어트 중간이긴 하지만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시간은 없을지언정 열심히는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고, 후회가 없는 그런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지.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또 근처에 피트니스 팩토리라는 데 왔어요. 건신 공장. 근데 이러한 이제 결정과 행동의 중간중간 팬분들의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나는 이 형이 IF 프로 되는 거 보고 싶다, 프로 카드 따는 거 보고 싶다. 그분들 머릿속에 프로라는 거는 IFBB라는 거지. 근데 WMBF도 프로가 있고 여러 단체에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은 아마 약물 사용자들이랑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내추럴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좋은 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런 마음에 또 흔히 말하는 도핑 테스트 없는 그런 대회도 한번 나가도 봤죠. 좋은 성적을 냈죠, 심지어. 그리고 아마 저를 알게 되신 계기가 그런 대회를 통해서인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준호 클래식이라든가. 근데 최근에 이제 이용승 선수라든가 이유진 선수, 우영재 선수, 흔히 말하는 내추럴 타이틀을 달고 IFBB 프로 카드를
딴 친구들을 이제 보면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실 제가 IFB 프로 카드에 도전을 했던 이유도 내추럴 보디빌더한테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한 길, 적절한 길, 좀 제시돼야 할 길은 저는 IFB 프로리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피트니스 팩토리 여기서 한번 운동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 제가 갔던 데 중에 제일 넓고 제일 시설 좋고 기구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긴 별 5개 플러스 하나 더 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좋네요. 대충 이런 컨디션으로 비슷하게 또는 더 좋게 어디가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시합 전날이면 보통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편하게 누워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또 해외고 시합 이거보다 오히려 그냥 관광, 구경, 추억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더 많이 남아요. 시합 성적까지 좋으면 더 좋지만 하루 만에 저는 대회를 망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를 했다면 내추럴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몸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그냥 하루 정도 편안한 마음을 먹고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성적과 별개로 그냥 추억이 남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좀 둘러보려고요. 900석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은 꽉 차진 않았는데 아직 경기가 안 시작했거든요. 경기 시작하면 아마 서포터들도 싹 들어오기 때문에 꽉 찰 거예요. 참가자 400명 가까운 티가 나죠. 엄청 규모가 커요. 제가 봤던 시합 중엔 거의 제일 큰 급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에서의 내추럴 대회 인기가 엄청나고 심지어 이제 대만 회장과 다른 이제 말레이시아 이쪽 동남아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오히려 내추럴 보디빌 인기가 더 많대요. 특히 대만은 더더욱. 근데 공교롭게도 IFB 프로리그에서 내추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도핑 테스트를 하고 내추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카드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이게 IFB 프로리그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도 제일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내추럴 프로를 만들었다? 근데 내추럴 프로 카드라는 건 없고 그냥 내추럴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회를 열어서 도핑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프로 카드를 따는 거예요. 우승한 사람이. 그 프로 카드 타이틀은 일반 IFA 프로랑 다른 게 없습니다. 내추럴 프로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되지 않고 프로 경쟁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IFA 프로 중에서도 내추럴 프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프로리그를 따로 운영을 했었다면 저는 아마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선수는 뭐가 되냐? 그 선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1년에 그 두 선수나 세 선수들 최한진 선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좀 토넘은 비난 그리고 이럴 거면 약을 써라 막 이런 심지어 그런 권유까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IFA 프로리그는 내추럴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뭐 저라든가 이유진 선수라든가 이용승 선수, 우영재 선수, 최한진 선수, 권준 선수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IFBB 내추럴에서 프로카드 따신 여러 선수들을 보면서 자기도 나도 내추럴로 저기서 한번 해야겠다라고 꿈을 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 길이 나는 내추럴로서의 적절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도 그 동의하지 않는 그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어쨌든 이름이 알려져 있고 뭔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뭐 보디빌더를 꿈꾸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굳어질 거니까. IFB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굳어지면 내추럴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IFB 프로 카드라는 거를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내추럴은 지워지게 될 거예요. IFB 프로로서의 타이틀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추럴이 아니라.
It's going down. It's go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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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t's going It's going down. 본인이 정말 내추럴 보디빌딩을 좀 더 원하고 내추럴 보디빌딩 자체를 더 추구를 한다면 IF 프로리그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도핑 테스트를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신념이나 뭐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만 이제 시합을 나가는 건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내에서 활약하는 내추럴 보디빌더들 가운데 뭐 저보다 그 이상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커리어 면에서는 괜찮고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더 많은 우승, 큼직한 단위의 가치가 좀 높다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시합에서 이제 우승하고 뭐 알려지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커리어가 진짜 확실하게 확연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손에 꼽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상의 것을 더 이제 저에게서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마 선수로서의 김승현, 보디빌더로서의 김승현을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합을 만약에 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IF 프로가 된다 한들 그 리그 안에서 처참하게 흔히 말해 발리는 모습을 원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스스로를 알아요. IF 프로가 된다 한들 그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흔히 말해 비벼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결코 저는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싶지 뭐 비벼야 본전, 비벼도 성공이다 이런 거에 제 최선을 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자잖아요. 1등 하고 싶어요. 근데 WNBF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30년, 34년 역사가 비교적 그래도 오래된 단체고 많은 유명한 선수들도 배출했고요. 지금은 내추럴이 아니지만 WNBF 프로로 활약했던 카이 그린 선수도 있고 숀 클라리다도 있고요.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러고 싶진 않고 어쨌든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WMF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해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하면서도 또 쉽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제 스스로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금껏 그래 왔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마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최대한 부합할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할 거고 뭐 내추럴 보디빌딩이 아니면 저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는 시간 동안 나 보디빌딩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준비는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봤을 때 아주 극히 짧고 찰나에 불과한 시간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저를 보면서 그렇게 꿈을 키우거나 동기부여를 받아서 비슷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거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들이 보디빌딩 외에 따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보디빌딩 빼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낭만이 있죠. 네, 그것도 낭만이야. 낭만 좋아해요 저도. 하지만 낭만만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운동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그런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화두 제가 던진 질문 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시나? 나는 왜 나가나?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일단 저는 이번 대회 때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여러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가 있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외 대회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대회 자주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등이다, 나 최고 이러고 끝나면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회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몸의 성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장이 있어야지. 때로는 인격적인 성장을 또 우승을 하면서 또 아니면 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우는 게 많은 그런 대회였습니다.